정하시죠, 김미정 리더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예, 다음번에 그 팀에 하실 때는 김미정 리더님께서 초이스를 하실 거라고 믿고, 자, 다음. 이제 초보자가 해야 할 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이 이 화면이었었죠. 이 화면에서 이제 다음 차트입니다. 초보자가 준비해야 될 거 뭐가 있냐라는 거거든요. 초보자가 준비를 뭘 할까? 자, 자,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아는 만큼 보인다. 이 말 뜻 혹시 아시나요?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자,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는 내가 아는 게 요만큼 있냐, 이만큼 있냐에 따라서 이 아는 이 사이즈, 그거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게 코딱지만큼 있다 그러면 코딱지만한 틈으로 세상을 보니까 그만큼이 다인 줄을 알게 되고, 내가 아는 게 손바닥만 하다 그러면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본인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린이하고 그 숨바꼭질 하다 보면 지 눈을 가리잖아요. 이것처럼 내 스스로가 아는 게 적을 때에는 자기가 자기 눈을 가리고 세상을 가렸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한 발 더 나간다 그러면 지식의 거울이라는 게 있어요. 지식의 거울. 지식의 거울이 뭐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의 사이즈, 그 사이즈만한 거울이 있는 거예요. 그 거울로 나를 보는 거죠. 그 창으로 밖을 보기도 하지만 반대로 거기에 유리를 씌워서 거울을 만들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지식의 거울. 그 지식의 거울이 작을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커져야 돼요. 하지만 지식의 거울도 저주가 있어요. 스스로가. 우리 왜 동화에 보면 거울 보면서 내가 세상에서 최고 예뻐. 라는 거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 이름 뭐더라? 이 갇혀 있는 마녀 같은 건데 옥상에 갇혀 있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거울은 이만큼 커졌어. 라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지식의 거울 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건 맞고 지식의 거울을 키워야 하지만 스스로가 지식의 거울이라는 저주에 빠지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블랙스완이라는 게 있어요. 블랙스완. 블랙스완은 뭐냐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 또 고정관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른 어떤 상상에 대해서 실제와 다른 어떤 상상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블랙스완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지만 이제 존 라상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좀 더 발견을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인식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을 얘기해요. 예측 불가능한 사건, 의미하기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불가능하다고 인식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걱정이라는 것을 미래에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거죠, 걱정은.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걱정 중에서 95% 이상이 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해요. 블랙스완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의 거울에 빠지거나 블랙스완에 빠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면 올바른 사업적인 자세와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그러면 자세와 마음가짐. 아니 비즈니스를 하는데 제품 열심히 팔면 되지. 열심히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가짐이 뭐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모든 학자들, 경제학자들, 그 이제 경영학 공통 좋아하는 소리가 있어요. 90%의 마인드와 10%의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90%의 생각과 10%의 전략적 행동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진 처음 봤을 거예요. 제가 좀 아까 만든 거예요. AI로. 어. 근데 90%의 생각, 마인드와 10%의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그래서 시스템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시스템이라는 게 아까 언급했었던 성공의 8단계가 있어요. 이 성공의 8단계에서 모든 리더분들에게 성공의 8단계를 강의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면 공통적인 현상이 나오는데 뭐냐면 목표와 꿈의 설정, 꿈과 목표의 설정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세요. 우리가 이 준비라는 단계, 꿈과 목표가 설정이 안 되면은요, 내가 그걸 가져야겠다는 결단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가져야 될 결단이 나오지 않으면 스스로 명단 작성이 되질 않아요. 그 뒤에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확실히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정의되지 않는다 하면 그 다음에는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는 누구냐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확실히 잡아야 돼요. 이 성공의 8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를 전부 다 정의를 해봐. 복제가 뭐냐? 나와 같은 사람을 복제하는 거다. 아, 그럼 나와 같은 사람을 복제한다는 게 무엇이냐? 또 나와 같은 사람을 복제하기 위해서 상담을 또 왜 해야 되냐? 나를 까발려. 뭐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상담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정의를 스스로 해보고, 그리고 후속 지원이 뭐냐? 도대체 왜 후속 지원이 한번 알려주면 끝난 거지. 근데 항상 다시 물어보면 내 앞에서 다시 설명을 해봐 그러면 설명 못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스스로 알아듣고 그 사람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알려주는 게 후속 지원이거든요. 사업 설명도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이게 거꾸로 전부 다 뒤집어 엎어 가서 도대체 꿈과 목표의 설정이 왜 첫 번째 있는지부터 스스로 정의를 해본다 하면, 그 다음에 김성재 의원님 제가 마이크 좀 끄겠습니다. 스스로 정의를 해본다 하면 여기에서 얻어지는 게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라, 생각하라. 생각이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의에 스스로 다음 단계인 무엇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생각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생각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 거울을 저주가 아니라 스승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탱코어를 하라 그러면 탱코어에서 책을 보세요, 오디오를 들으세요, 제품을 애용하세요. 이 첫 번째 단계, 이 세 가지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책을 도대체 왜 읽어야 되는지를 모른다 그러면 스스로 거울에서 깨어날 수가 없어요. 책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돌아본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발전할지를 봐야 돼요. 오디오를 듣는다, 동영상을 본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디오를 들으면서 판단을 해요. 아, 저 강사는 왜 사투리를 쓸까? 저 강사는 왜 저렇게 할까? 이걸 판단을 해요. 물론 그게 이 강사 스스로가 그걸 개발해 놓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다른 분들에게 듣게 되는 과정을 좀 가리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 강사 잘못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강의를 듣는 목적은 배우려고 듣는 거예요. 왜 배워요? 왜 배우는지가 정의가 돼야 돼요, 다시. 누군가에게 알려주려고. 우리는 배워서 남주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사의 자질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제스처라든가 어투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 것 말고 어쨌건 가려야 돼요. 듣는 내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내 입장에서는 가려야 돼요. 제품을 애용한다는 것도 똑같아요. 일반 소비자분들이 제품을 사용하는 거랑 비즈니스를 하려는 분이 제품을 애용하는 거랑은 달라요. 그런데 이 행동 과정에서 첫 번째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미팅에 참석할 이유가 없어요. 또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전해주지 못한다면 미팅에 초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책을 읽고 오디오를 듣고 제품을 애용하면서 내 스스로의 창도 넓혀주고 창을 넓히면서 거울도 크게 만들어서 내 스스로가 다시 거울에 나를 비춰봐서 다른 분들에게 부족함이 없는지 불편하게 해주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도 많이 반성을 해요. 이놈의 승질머리가 더러워서. 거울에서 비춰보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안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거울이 깨끗하지가 않거든. 내 스스로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점점 보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비춰봐요. 그랬을 때 미팅에 참석하는 분이 많아지면 비즈니스 자동으로 되는 거죠. 물론 이 다음에 이제 고객 관리라든가 사업 설명, 스폰서 상담, 신뢰 쌓기, 이커머스, 건강 관리 등이 당연히 중요하죠. 아무리 비즈니스를 키워온다고 해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건강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강사가 앞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내 스스로가 그 내용이 들리지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안 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컵에다가 맑은 물을 따라 놓고 우유를 넣어요. 우유를 넣어놓고 우유를 부어보면 그게 우유예요, 물이에요? 물이에요. 물을 완전한 우유로 바꾸려면요, 우유를 얼마큼 부어야 될까요? 완전히 컵을 비워야 되는데 비우지를 않아요.
비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강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입이 근질거리는 거지. 아, 나 저거 아는데. 그 알량한 그 아는 거를 티를 내고 싶은 거야. 내가 저거 아는데.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조차도 그래요.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해. 아니, 그거 아니고 이런단 말이에요. 또 다른 목적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키워야 되는데 이걸 생각을 안 해. 목적만 생각해. 저 인간한테 언제 취향 얘기를 하지?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죠. 미팅을 들으면서도 언제 끝나지? 이런 생각만 한다는 거죠. 그럼 들리지가 않아. 내 스스로 이렇게 비우고 들어야 되는데 비워지지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스스로 미리 판단해요.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거랑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저 강사가 말하는 거랑 달라. 그러니까 끼어드는 거야. 아, 근데 말이죠. 라고 끼어드는 거죠. 그리고 질문을 하면서 반박을 해요. 반박을 하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강사가 얘기할 때는 그나마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반박까지는 안 했는데 끼어들지. 끼어드는 것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요. 내 그 알량한 이만큼 많은 거를 티를 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하는 강의 이외에 1대1 지인하고 이야기할 때 이거 나오는 거는요. 치명적이에요. 컨트롤이 안 돼, 컨트롤이. 이때 나오는 거. 강의를 듣는 청자 입장에서도 나온다 그러면은요, 1대1 만남에서는요, 그 사람을 이렇게 찍어 누르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들려질까요? 안 들려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버려야 돼요. 버리고 마인드, 행동, 이걸 두 가지를 확실히 키워 나가야 되는데, 키워 나간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현실과 현실 인식, 그리고 확고한 의지, 이걸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바쁘다라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아메이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바빠, 사람이 없어, 돈이 없어,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떠한 이유로 말을 하는지를 또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아니, 안 바쁜 거 뻔히 안다니까? 안 바쁜 거 뻔히 알아요. 우리가 어떠한 교육을 할 때, 교육 뭐, 그 법정 교육 뭐 이런 거 있어요. 6시간, 8시간 막 이런 거 있어요. 그거 왜 하는지 알아요? 그것을 일부 걸러내는 거야. 걸러내도 바쁘다고 핑계댄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해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줘야 돼. 그리고 내가 스스로가 결정을 했다면은요, 이루어질 거야라고 선포해야 돼요. 스포서님께 제가 최근에 했던 얘기 중에서 하나가 뭐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였어요. 오늘도 아까 잠깐 통화를 하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정했으면 그냥 이루어냈다고 하겠다고 그냥 선포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물론 한다고 해서 100% 완벽하다 기대하시면 안 되죠.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전문성이 필요해요. 전문성도 필요하고 생각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지만 전문성이라는 게 아까 마인드가 90%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행동이 10%라고. 얼마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얼마나 완벽해야 돼요? 완벽할 수 없어요. 팀이 이 안에서 함께 부족한 부분을 주기 때문에 전문성이 같이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도 해야 돼요.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죠.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책을 본다? 책 보면 졸리는데? 그 책 안에 있는 게 한 번 봐서 느껴지는 게 요만큼 있었다면 두 번 보면서 요만큼 있어요. 이게 내가 아는 게, 내가 느끼는 게, 내 감정이 이렇게 커지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 책을 보면서 희열이 생겨요. 책을 안 봐보신 분들은 이게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책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 열정이 생겨요. 근데 책을 안 본 사람한테 책을 보고 열정이 생긴다고 그러면요, 못 알아들 수 있죠. 당연한 거예요. 왜냐? 아는 만큼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합리화, 후회보다는 합리화를 선택하는 인간. 자, 어떤 후회를 하나요? 할 걸?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할 걸?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행동하는 안에서 결과는 나중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 결과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나.
리더분들, 여기 계시는 모든 리더분들은 선의의 경쟁자란 말이에요. 이 선의의 경쟁자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나 눈여겨보세요. 미팅에서 다 나와요. 미팅에서 강의할 때 다 나와요. 이걸 눈여겨보면서 그것을 내가 따라하는 거야. 내가 저 행동을 안 하고 있구나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자동으로 오게 돼 있어요. 결과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 설명도 하고 또 팔로우업도 해요. 실제 48시간 안에 다시 팔로우업도 해야 돼요. 이 팔로우업을 안 하면 내가 사업 설명한 게 멜장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팔로우업이에요. 팔로우업의 목적이 뭐냐고요. 이것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셔야 돼요. 사업 설명을 왜 했냐고. 사업 설명을 했다는 얘기는 쉽게 아이를 잉태시켜 놓은 거야. 아이를 잉태시켜 놓았으면 잘 키워서 애를 성장시켜가지고 다시 결혼해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만 낳아. 아니, 아이만 잉태시켜 놓고 떠나는 나쁜 놈. 그런 놈이 되면 안 되잖아요. 주위에 혹시 그런 놈 있어요? 네, 그런 놈 만나게 내 딸을 두면 안 돼. 끝까지 책임져 줘야 돼요. 끝까지. 그게 우리가 팔로우 해서 그 다음을 만들어야 고 그래서 끝까지 책임져 주면은요, 자손이 번창을 하잖아요. 우리가 번창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에서 스폰서와의 관계예요.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응원해주는 관계란 말이에요. 이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응원해주는 관계 안에서 스폰서라는 존재는요, 판사가 아니야. 스폰서라는 존재는요, 변호사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착각을 해요. 변호사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무슨 뭐 판결을 해주는 줄 알아요.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는데요. 아, 잘된 거 변호사한테 가서 얘기해요? 아니야. 변호사한테 가가지고는요,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드러내놔요. 그러면은 변호사가 내가 뭐 문제인지 맞춰보세요. 이러면은 안 와요? 몰라요. 문제거리를 전부 다 드러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변호사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합시다. 이거는 가능성이 적네요. 이걸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폰서를 대할 때 변호사처럼 변호사에게 내가 상담하듯이 대해보시고, 그리고 스폰서 또한 파트너분들에게 변호사처럼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변호사처럼 대안 제시를 해줘야 돼요. 또 다음에 스폰서에게 스스로가 안정된 레그인가라는 거를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항상 스폰서에게 불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라면 비즈니스의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다 내려놓고 스폰서와 상담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스폰서가 쓰레기통이 아니라는 게 쓸데없는 불평불만도 있지만요. 또 하나 불평불만이 아닌 치명적인 게 뭐냐면 쓸데없는 자랑질이에요. 이것 또한 스폰서를 쓰레기통 만드는 거예요.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본인은 모른다. 자랑질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형제 레그 간에도 서로 같은 곳을 보고 있어야 돼요. 같은 곳.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할 때요. 어, 군대에서 보초를 쓰잖아요. 보초를 쓰면 어디를 보고 쓰는지 아세요? 어디를 보고 서야 할까요? 보초를 쓴다 그러면. 초소라는 게 있어요. 군대 이렇게 뺑 둘러가지고 초소가 있어요. 어디를 보고 이 총을 들고 서 있어야 될까요? 초소 바깥을 보고 서 있어야 돼요. 초소 바깥을 보고.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상급 병사가 초소 안을 보고 서 있어요. 왜냐하면 상급 이제 사관이나 뭐 있어요. 그 위에 이제 병사들 위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순찰 돌다가 내가 딴짓하는 거 걸릴까 봐. 그러니까 안을 보고 있어요. 안에서 막 사격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형제 레그 간에도 같아요. 형제 레그한테 잘 보이려고 스폰서한테 잘 보이려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형제 레그 안에서 간단한 유대관계에 있다고 확신이 들면은요, 외부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의 의지가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신뢰가 확실해야 돼요. 스폰서와 형제 레그, 그리고 파트너. 이 3자의 신뢰가 확실했을 때 안으로 안 보고 바깥으로 보고 더 키워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구조를 만드는데 고객을 몇 명 갖고 있느냐. 아까는 미팅에 몇 분 인지를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에는 내 스스로의 고객, 생산성이라고 그러죠. 고객을 몇 명을 관리하고 있느냐. 그분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있느냐.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SOP도 만들고 장수호도 만들어요. 이 과정에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천만 PB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천만 PB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6번 되고 12번 되고 그러면서 내가 연봉 5천이 넘어가면서 내 파트너에게 이렇게 하니까 되던데 함께 해보자 알려줄게 도와줄게 라고 하고 그가 스스로가 1000만 PB를 굴려가게 되고 1000만 PB를 굴려가는 과정이 또 반복되고 이게 한 레그가 되고 두 레그가 되고 세 레그가 되면 일단 가난과는 이별되는 핀이 되죠. 에머럴드가. 파운더스 에머럴드가 되면 연봉 1억이 넘어가잖아. 6레그가 되면 다이아몬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빨리 경험을 한 다음에 파트너분에게 이 과정을 알려줘야 돼. 근데 파트너분에게 알려줘도요, 파트너분이 지식의 거울에 갇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에 걸릴 수 있어요? 안 들려. 그러니까 지식의 사이즈는 키워야 되지만 거울은 저주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스승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스승이 되면서 우리가 마인드를 키워가는 성공의 8단계도 중요하고 탱커도 중요해요. 그리고 이 탱커에선 특히나 더 중요한 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카운팅하는 거예요. 수치화하세요.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비즈니스에서 수치는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도록 수치화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스폰서에게 기대지 않는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되실 거고요. 그 방법을 전수하신다 그러면 파트너분들 또한 안정적인 비즈니스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주용석 리더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